저는 마블 영화를 볼 때 크게 두 가지 정도를 기대하고 봅니다. CG랑 캐릭터죠. 그냥 위그드라실의 9행성이 일렬로 정렬되는 광경이나 아니면 거대한 수루트가 이글거리면서 거대한 칼을 내리꽂는 그런 거를 보려고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요. 또 마블이 수많은 영화가 연동이 되면서 자연스레 캐릭터의 개성이 켜켜이 쌓이고 마치 사람들이 16화, 24화 이런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과 정드는 그런 느낌을 많은 팬들이 이 마블 영화를 통해 자연스럽게 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블 스튜디오도 그간 좀 스토리를 복잡하게 짜기보다는 오히려 이야기는 되게 직관적으로 짜고 캐릭터의 개성을 살리는 쪽으로 그간 영화를 제작했다고 봤는데요. 근데 이번 토르 4편은 이 두 가지 기대 포인트에서 모두 엇나간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 CG. 저는 이번 영화의 제작비가 3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길래 고질라 볼 때도 그냥 브레스 뿜는 거 보러 갔는데 하면서 마음 편하게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이번 영화에선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했음에도 치명적인 단점이 된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옴니포턴스 시티 장면이죠. 장소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쓰였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장면이 빠지는 게 더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기서 토르가 썬더볼트를 주게 되고 결말부에서 그걸 사용하는 쪽으로 장면이 연결되는 뭐 그런 목적으로 넣었기는 한데 일단 여기 장면 자체가 개인적으로 너무 지루했고 무엇보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처음엔 토르 일행이 몰래 이 장소에 들어왔다가 무대로 불려 나가게 되고 이어서 힘으로 제우스를 제압해 썬더볼트를 가지고 유유히 나간다는 거죠. 제우스가 이렇게 쉽게 제압당할 존재였으면 또 신들이 이기적이라 나몰라라 했을 거면 토르가 몰래 잠입하는 앞의 분위기는 왜 빌드업을 한 것인지 좀처럼 이해가 가지 않죠. 심지어 옴니포턴스로 오기 전 라바저스로 활동하던 토르는 오히려 조심성이 없는 존재로 그려놓지 않았나요? 아무튼 정의의 사도처럼 의뢰를 받고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간곡한 부탁이 있기 전에는 명상하고 기다리다가 정작 실수해서 중요한 건물이나 뭐 그런 거를 부수는 뭐 감독이 생각하는 웃긴 요소인지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그리다가 갑자기 옴니포턴스에선 잠복으로 감정선을 빌드업을 하더니 갑자기 빌드업하던 감정선을 전복시키고는 코르그만 중상을 입은 채 그곳을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이런 게 너무 어수선하죠. 저는 이들이 빠져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게 그냥 저기서 투기장이나 재탕을 하지 토르 천둥 쏘는 거나 더 실컷 보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르 엉덩이 필요 없고 그냥 천둥이나 쏘라고. 또 그게 넌 망치의 신이 아니라 천둥의 신이라는 전작에서 쌓았던 정체성을 입증하기도 좋지 않았나 하면서 속으로 타이카를 씹었습니다. 다른 CG 장면, 예컨대 염소가 달리면서 무지개가 펼쳐지는 그런 장면들은 당연히 CG가 좋았는데 3천억을 투자하고 옴니포턴스 시티에서 그렇게 날려먹은 것은 좀 심했죠. 아까 말했던 기대 포인트의 두 번째가 캐릭터였는데요. 이것도 좀 실망스러운 게 캐릭터들이 모두 근본이 전도가 되었다고 해야 하나? 신 같지 않은 신, 히어로 같지 않은 히어로, 빌런 같지 않은 빌런. 앞서 옴니포턴스 얘기를 했으니까 신에 대해서 좀 더 이어서 얘기를 해보죠. 일단 제우스가 너무 가볍습니다. 대사가 인상적인 것도 아니고 토르의 팔 정도만 묶다가 하는 것도 없이 넉다운이 됩니다. 이 장소에서 최고신이라는 제우스의 무게가 저렇게 떨어지니까 다른 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저 멀리 떨어져 있던 신 도살자 고르의 체면도 말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신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잘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 신이나 히어로나 뭐 그냥 그게 그거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뭐 다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로 그룹이 지어지는 것 아닌가? 그냥 저기 헐크가 앉아서 전쟁의 신을 자임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그러니까 신이란 존재가 그들의 힘 외에 어떤 전능한 권력이 있고 필멸자들이 그들을 숭배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기만 했죠. 추후 다른 마블 영화에서 다뤄질 여지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영화에선 신들이 무게감도 떨어지고 제대로 된 정체성이 없는 것은 분명한 단점으로 느껴집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고르 얘기를 해봅시다. 이 영화에서 건질 것은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 그 중에서도 독백 연기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의 연기가 훌륭하기도 했는데 상대적으로 일종의 편안함을 느낀 것도 있습니다. 그 상대적이라는 게 이번 영화가 유난히 정신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고 느꼈습니다. 앞서 말했듯
그렇듯 편집을 봤을 때 앞뒤 감정선이 안 맞는 전개도 어수선하고, 개인적으로는 영화 초반 뉴 아스가르드에서 많은 엑스트라들이 동원된 장면도 뭔가 장면에 좀 집중력이 흐트러진 듯한, 무엇을 보여주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 앙상블이 잘 느껴지지 않고 무게가 발산되는 듯 안 좋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외향적인 타이카 감독의 성향이 안 좋게 반영된 것인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튼 배우의 열연에도 불구하고 고르에겐 영화 초반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요. 왜 신도살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라프라는 신에 대한 실망감이 모든 신을 도살할 정도의 분노로 발전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고르의 캐릭터성을 격하하는 경우의 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를 좋아하기로 했다가 그 여자한테 차이고 나서 모든 여자를 싫어하기로 마음먹은 그런 꼴처럼 보이기도 했죠. 이 영화를 쭉 보다 보면 분명 네크로소드와 동일시되어 그렇다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감독이 영화 초반 이 네크로소드와 신도살에 관한 설명을 좀 더 확실히 해주었다면 고르의 캐릭터도 더 선명해지고, 무엇보다 신인 토르와 신도살자인 고르 사이에 긴장감도 더 잘 형성이 되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토르인데요. 영화가 주인공에 대한 예우가 없습니다. 그 게임 중에 라스트 오브 어스 2 할 때 이런 기분을 느꼈던 것 같은데, 영화 채널이니까 영화로 예를 들면 터미네이터 오리지널 시리즈에서 1, 2편까지 어떤 중요한 캐릭터를 위해 모든 서사를 쌓다가 영화 다크페이트가 시작하면 그 서사를 모두 갑자기 무너뜨리는 그런 케이스를 예로 들 수 있겠죠. 물론 터미네이터 쪽이 심각하긴 한데, 여튼 토르 4편에서 정도는 다르지만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토르는 여태 상실을 통해서 성장을 이뤄왔죠. 오딘에게 망치와 능력을 뺏기고 내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헬라가 망치를 부순 뒤 자신이 망치의 신이 아니라 천둥의 신임을 깨달았으며, 아스가르드가 무너지고 나서 아스가르드는 장소가 아니라 백성임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분노에 쌓여 브링 미 타노스를 외치는 모습이 아직도 선한데, 이번 편에선 뉴 아스가르드에서 고르의 침입을 막다가 제인을 만나고는 갑자기 그 순간 영화가 코믹한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너피스를 찾아 떠났다고 설명하기엔 그간의 토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게 그간 상실감으로 빌드업이 되었던 토르가 맞단 말인가? 그것도 뉴 아스가르드에서? 이때부터 이런 말하기는 슬프지만 토르는 마이티 토르를 위한 도구 같은 존재로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마이티 토르의 등장과 회상을 위해 토르의 캐릭터 붕괴마저 불사한 그런 느낌이었죠. 여기서 둘이 이러고 있으니까 메인 빌런 고르는 또다시 눈뜨고 코베인 격으로 무게감이 덩달아 낮아졌고요. 문제는 여기서 뉴 아스가르드 아이들이 납치되어 토르의 메인 여정이 시작되는데, 정작 나중에 그림자 행성에서 아이들은 물론 스톤 브레이커를 놓친 채 이 비프로스트를 타고 오는데, 여기서도 토르는 제인에게 종속된 캐릭터로 전락을 합니다. 아이들 그리고 스톤 브레이커,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도 제인과 병원에서 꽁트를 찍는 이상한 감정선을 보여주죠. 이 밖에도 영화 초반에 부상당한 시프를 가볍게 대하는 태도도 잘 이해가 가지 않고, 또 결말부에선 정작 적수로 상대했던 고르에게 갑자기 감화가 되어서 소원을 빌으라고 하는데, 고르와 그렇게 교류를 하지도 않았고, 무엇보다 이게 타노스의 핑거 스냅을 겪었던 토르가 할 말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고르도 갑자기 딸을 살리는 소원을 하며 토르와 주거니 받거니 감정선을 막 뒤바꿔가며 역대 최악의 결말을 보여줬죠. 저는 제인이 토르의 억제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인이 나온 영화는 모두 재미가 없었죠. 토르에게 필요한 존재는 헬라와 같은 강력하고 카리스마 있는 빌런입니다. 강력한 빌런이야말로 토르를 완성시킵니다. 상실을 통한 성장 말입니다. 토르는 제인을 만나면 이상할 정도로 중요한 가치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다고 제인이 토르를 다른 방식으로 완성시키는 존재인 것도 아닙니다. 토르에겐 이미 묠니르, 스톤브레이커, 아스가르드 백성과 같은 근본적으로 상실과 직결된, 또 자신의 존재 이유와 직결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제인은 오히려 그것들을 전복시키는 악효과만 낳죠. 그런 면에서 제인 병문안 장면이 이번 영화에서 가히 최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마이티 토르가 카리스마가 있냐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영화는 토르 4편입니다. 외전이나 와디프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토르가 지난 영화까지 쌓았던 감정선 위에서 움직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많이들 얘기하는 PC 요소는 아주 잠깐 지나가고 딱히 전면에 내세우지도 않아서 저는 그렇게 문제 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가오갤 멤버들의 비중이 낮은 것도, 또 결말부에서 아이들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 것도 뭐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 있지만 그냥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 토르의 붕괴를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스토리를 꼬지 말고 토르가 천둥이나 주구장창 쐈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영화를 다 보니까 아쉬움이 진하게 몰아쳤고 이상하게 갓 오브 워 5가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코르그가 죽고 머리만 남았을 때 미미르가 떠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저거 혹시 토르가 허리춤에 차는 건 아니겠지? 다행히 그러진 않았습니다. 여튼 이 영화가 끝나니까 진짜 포스 있는 토르를 볼 수 있는 것은 이번 연도에 토르 러브 앤 썬더가 아니라 갓 오브 워 5겠구나. 거기에 모든 기대를 걸자. 웃기게도 이 영화가 그 게임에 대한 기대를 더 높여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영화가 다른 디즈니 플러스 작품을 안 보고 엔드게임에서 이어지는 이야기라 하락세의 마블 영화에서 그나마 기대를 걸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냥 마블 스튜디오 자체가 어떤 큰 염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염증이 있는 한 앞으로 나올 마블 영화들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토르 영화는 마블 하락세에 말뚝을 세게 박은 그런 영화로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